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대치 상황이 계속돼서 네네. 6인 체제가 계속된다면 지금 헌법재판소도 이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6인 체제로 변론이나 심리는 가능하지만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논의 중이다. 그런데 6인 체제로도 선고는 가능한가요? 저는 이렇게 어떤 그런 상황으로 보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라든가 세계적 수준을 볼 때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세력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헌법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들었고 그 제도에 의해서 수행되는 기관인데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구성을 하라고 하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부총리도 이러한 흐름과 목소리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최상목 대행이 네. 일단 지금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그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이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도 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저는 평가하십니까?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역사의 물줄기를 봐야 된다고 봐요. 이 내란과 관련된 우리나라 역사의 초유의 사건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던 윤석열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좌고우면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직자로서의 자질뿐만 아니라 부총리 더 나아가서 국민을 대하는 태도로서는 맞지 않다. 네. 탄핵 정국 속에서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제1야당으로서 국정 안정에도 책임이 그렇죠. 있습니다.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정 안정이라고 네네. 하는 거. 국정 안정의 가장 제일 조건은 지금 가장 국정을 마비시키는 사람이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이 내란 진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사고 수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와 함께 민주당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바로 수습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참 충격을 받았는데 민간인 신분의 그 비상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수첩 내용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는데 아직 확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게 실행됐는지 이런 부분들의 증거 인정을 안 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실질적으로 이 내란에 윤석열과 같이 파트너로서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김용현은 누구랑 같이 일을 했느냐? 군 내부에 있는 사령관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세력과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을 받았다는 네, 그렇죠. 많은 수사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언론 취재를 통해서 그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관련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느냐가 이제 최대한 관건일 텐데 지금 보면은 크로스 체크가 다 되고 있잖아요. 그 노상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그 노상원이 실제 계엄 모의 과정 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햄버거집에서 관련 사령관들 그 세력들을 모아서 모의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괴가 누구였냐면 노상원이 인간의 출신으로서 그 역할들을 해왔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현직 사령관이라든가 현직 장교가 노상원한테 그랬습니까? 누군가 힘을 실어줬고 그 역할을 하도록 맡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 힘은 어디에서 작용했냐면 그 뒤에 김용현과 윤석열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네. 한 짧게 말씀을 주시면 공수처의 3차 소환 요구 응하지 않았어요.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나 다급하고 비겁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 내란에 대해서 당연히 구속 수사를 해야 하고 현행범이었는데 지금까지 오히려 수사기관이 지금 윤석열과 관련된 구속 수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검사 출신들입니다. 지금 보니까 변호인들이 그 이 나라 헌법 질서를 완전 파괴하고 무너뜨렸던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변호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바로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체포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영장이 좀 들어가야 된다. 강제 수사 나서야 그렇게 되지 된다. 않겠습니까? 제가 보면은
지금 피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 이 한 나라의 대통령,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의 저런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저런 모습이었나? 대통령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실체가 그대로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몰랐던 모습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격시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 품격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플랜 1.5의 윤세종입니다. 기후변화라는 게 사실 다른 환경 문제랑 좀 다릅니다.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 같은 거 우리가 배출하면 바로 이제 오염으로 나타나는데 온실가스는 지금 우리가 배출한 게 10년, 20년 후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로서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본격적으로 살아가야지 이게 다 이제 보수를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됐고 그런 세대 간의 불평등이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소송에 나가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우리의 기후 대응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미루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국회는 탄소중립 기본법을 바꿔서 2050년까지 감축 경로를 정해야 되고요. 정부는 2035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이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유권자로서의 힘입니다. 이게 제도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대표들에게 우리가 지지를 보내고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의무이자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빨리 무언가가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이 왔고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감축을 할 수 있는지가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수천 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문제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잘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평년 기온이 크게 웃돌아서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기온 영상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 서울이 2.7도, 철원 3.1도, 대전 3.8도, 전주 4.6도, 부산은 5도로 어제보다 크게는 10도 이상 높습니다. 낮 동안에도 3월 초순처럼 포근하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과 대전, 강릉 10도, 전주 11도, 부산 13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동 내륙과 산지에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경기 동부는 오늘 밤까지,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5cm, 그 밖의 지역은 2cm 안팎으로 눈의 양이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전북과 전남 북서부를 중심으로는 눈이 쌓여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도량이나 고가도로 지나실 때는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동해안 지역과 일부 경남 지역에서는 각별히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91kHz, FM 103.7MHz, KBS 부산 제1라디오입니다. HLKB.
해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국내 최악의 항공기 사고가 났습니다. 먼저 소식 듣고 어떠셨는지요, 김성태 전 의원?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불행한 비극이 다시 대한민국에 온 국민이 또 목도하게 됐습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인들에도 하고 또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또 격려를 드려주셨습니다. 저는 뭐 정치권에 있으면서도 거의 20년 동안 그냥 주로 국토교통, 환경노동 이쪽 분야에만 집중했었는데 네. 제 지역구도 김포항이 접해 있는 김포항이 포함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늘 이 항공 특히 사고 안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건 뭐 천재지변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충분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또 이제 좀 네. 기체 결함이든 뭔가 간접한가 또 교신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어떤 경우든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메이데이 그렇게 교란 시점까지 하고 바로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뭔가 급박한 상황이 기장실 내지는 이 내에서 엔진 문제가 있었던 거는 네,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홍실 전 의원님. 네, 국민들께서 상당히 많은 충격과 슬픔에 잠겨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비상경 사태로 인한 국가적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국민 고통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속에서 이런 가슴 아픈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느끼는 어떤 비통함, 또 비통함이랄까 또는 참담함이 네. 더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 소위 이제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국제 뉴스가 계속 좋지 않은 것으로 나가는 것도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한국의 그 K 브랜드 가치를 자꾸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각자 빨리 그 수습하고 그 사고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밝혀야 되고요. 또 피해자분들에 대한 그 지원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홍 의원님, 일단 여야도 좀 정쟁을 차지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책위도 꾸리고 이 같은 대형 참사 시에 정치권의 역할, 여야의 역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사고 수습이라든지 피해자 복구 지원 이런 문제는 정부나 관계당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 뭐 많지 않습니다. 다만 우선 정치권에서는 이런 사회적 혼란이나 국민적 그 어떤 비통, 그 아픈 슬픔이 확대된 시기에서 가급적 이 불필요한 말 이런 걸로 이제 가슴에 상처를 주거나 네. 두 번째 이런 그 국가적 참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정부가 그 국회에 지원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신속하게 정부 측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 국회가 해야 될 사항들을 좀 따라가야 되는 것도 있고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정부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그 피해자라든지 또는 이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정치권이 직접 듣기 때문에 여야가 그런 직접적으로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 당국에게 전달해서 피해 복구나 그 피해 지원이 보다 그 현실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정도가 아마 정치권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성태 의원. 네, 여야의 그렇습니다. 역할. 1997년 감사고 그러면 이제 1993년 국내적으로는 1993년 목포 공항에서의 사고 또 이제 이번에 무항공 사고 이 국내적으로는 뭐 이렇게 두 번째로 큰 사고가 났어요. 물론 해외적으로는 뭐 감사합니다. 세브라시스 대한민국 1980년 폭파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국민들은 깊은 대도를 했어요. 물론 정부 지금 국가에도 그냥 일을 사용하지
이제 또 우리 정치 불안, 그러니까 네. 혼란, 헌정 중단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항상 객가지로 곁들이면서 이 사후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불안한 정국이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국가 시민도 불확실성 이런 게 더욱더 정복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진짜 뭐 경조 뭐 그렇지 않고 지금 고환율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방면으로 어떻게 지금 문제가 또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발 정치권에서 이번 사고 이 수습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이 과정을 우리가 슬기롭고 지혜롭게 또 이겨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이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 첫 메시지를 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런 입장까지도 내실 필요 없이 좀 조용하게 계시면서 대응체제가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지켜봐주시면 좋겠고 네. 또 이게 이제 조금 전에 할 수 있으면 홍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치 가장 중심에서 인사에서 할수 줄여야 되죠. 오히려 좀 자제하는 상황이 어땠을까? 네, 홍 대표님. 여전히 탄핵 소추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지위 자체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입장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도 박성준 의원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본인이 어쨌든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 지겠다, 최소한 협력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지금 수사기관 출석 여부를 놓고 이렇게 말이 나고 체포 영장을 발부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는 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입장 내는 것과 별개로 당당하게 비상계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이 있다면 그에 걸맞게 법적 절차도 협조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최석목 대통령 권한대 출범부터 과제가 험난합니다. 경제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았고 사실 사고 수습 일선에 있어야 할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공석입니다. 문제는 없을까요? 홍익표 전 의원. 우선 물론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도 이 일을 맡지만 되게 항공기 사고와 관련돼서 제일 중우선은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또 행안부나 경찰청도 차관이나 차장이 건재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관이 공석이었다고 관료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의 우리 관료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자기 직무에 대한 충실성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일에 결정할 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장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역할이 그거에 따라 약간 좀 영향을 받긴 하지만 항공기 사고의 경우에는 어쨌든 수습 매뉴얼이 국토교통부에 다 있고 우리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뉴얼에 따라 서기 때문에 큰 혼란은 저는 있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 그런데 국민들은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면 컨트롤 타워가 누구야, 결정권자가 누구야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없대 하면 좀 불안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일선에서 실제로 주무부처예요. 국토교통부가. 그다음에 행안부하고 예를 들면 이제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수습과 관련돼서는 행안부가, 재난과 관련돼서 지원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건 수사나 원인, 사고 원인 이런 조사 관련돼서도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담당을 하곤 하는데 경찰도 같이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지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 수습을 하고 행안부 차관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저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장관이 공석이니까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도리어 한국 사회의 관료 사회의 수준이 더 참담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태 의원. 최상목 대행, 대통령, 총리, 경제수장 여기에 이제 참사 수습까지 한계는 없을까요? 상당히 이제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그런 지경이 있죠. 더군다나 뭐 특히 경제 수장으로서 지금 우리 경제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건 내내 지금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 불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뭐 경쟁이 가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제의 수장으로서 상당히 이분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불행하게 또 대통령 권한 대행에 또 위치에 또 있는 거죠. 좀 전에도 제가